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9월 11일 정오입니다.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흥미로운 기사가 하나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2017년 1월 16일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비난하는 듯한 트위터 글을 올렸다가 삭제한 적이 있습니다. 글은 이렇습니다. 양식 서류에 빈칸 채우기 해서 서류 접수만 하면 되는 지급 명령 신청 한 건에 100만원 받은 게 노가다. 59억 원이 적은 돈. 저는 20년 변호사 활동한 수임한 사건 다 합해도 50억 안 되는데 59억이 적은 수임. 여기 문재인이란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걸 보면은 이거는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지칭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양식 서류에 빈칸 채우기 해서 서류 접수만 하면 되는 지급 명령 신청 한 건에 100만원 받은 게 노가다. 59억 원이 적은 돈. 저는 20년 변호사 활동한 수임한 사건 다 합해도 50억 안 되는데 59억이 적은 수임. 그런데 이런 글을 올렸다가 몇 시간 뒤에 삭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트위터 글은 2003년 문재인 민정수석이 부산저축은행 측의 부탁을 받고 이 은행의 금융비리를 검사 중에 있던 금감원 국장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선처성 당부를 한 뒤에 금감원이 이 은행에 대해서 기관 경고 등 솜방망이식 징계로 끝난 후 이 은행 측이 문재인이 공동 소유하고 있던 법무법인 부산 내 부실채권 지급명령 신청 업무를 맡기고 2004년에서 2007년 사이에만 59억 원의 수임료를 지불한 사실을 가리킨 것으로 보입니다. 2012년 새누리당 측에서는 부실채권 지급 명령을 받은 이들은 100만원, 200만원씩 빌린 서민과 영세 상인들이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공격하기도 했는데 그해 11월 저축은행 피해자 모임은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금융당국 조사를 무마하기 위해 문재인 수석이 압력을 넣었다면서 형사고발을 했습니다. 문재인 씨는 서면 조사에서 금감원에 압력을 넣거나 청탁한 사실이 없고 수임료 역시 정당하게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2013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 조사 일부는 문 후보를 상대로 원칙적으로 조사했지만은 고발 혐의를 입증할 근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당시 시장은 수임료가 턱도 없이 비싼 점을 지적한 겁니다. 양식 서류에 빈칸만 채워서 제출하면 되는 일인데 건당 100만원 받은 것은 일종의 황제 수임료가 아닌가 하는 물음이었는데 이 법무법인 부산에서 해명하기는 건당 100만원이 아니고 건당 한 10여만원 되는 것이고 다른 법무법인과 같이 수임을 했다. 이렇게 해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민정수석을 찾아가서 부산저축은행을 검사 중인 금감원 국장에게 선처성 전화를 해달라고 부탁한 사람은 부산저축은행의 주주였고 그는 2011년 저축은행 사건이 터졌을 때 구속되었습니다. 역사상 최대의 금융사기 범죄자로부터 민정수석이 부탁을 받고 검사 중인 금감원 국장에게 전화를 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은 확실하고 이 전화를 받은 후에 금감원이 부산저축은행에 대해서 영업 정지 명령을 내리지 않고 기관 경고 정도로 해가지고 금융사기가 계속되도록 방치함으로써 2011년에 드디어 이 사건이 터지도록 만들었다 하는 것도 사실에 부합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놓고 문재인이 공동 소유하고 있는 법무법인이 단순 업무에 59억 원의 수임료를 받았다는 것도 이건 사실입니다.
다만 이게 뇌물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법리적 검토죠. 법리적 검토인데, 첫째, 부적절한 전화를 했다. 선처를 부탁했다. 그래야 그것과 연관되어 가지고 금감원이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 그래서 부산저축은행의 금융사기는 그 뒤 8년 동안 계속되었다. 그러다가 2011년에 터졌다. 피해자가 10만 명이다. 예금자들이 받지 못하고 날린 돈이 1조 약 4천억 원이 된다 하는 것은 또한 팩트입니다. 만약 좌익들이 우파 대통령 후보의 이런 점을 잡았다면은 어마어마한 선동을 동원해가지고 절대로 문재인 같은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되는 일이 없도록 만들었을 것입니다. 좌파는 없는 것도 거짓말로 키워서 또는 작은 것도 엄청나게 키워서 정권을 무너뜨린다든지 대통령 선거의 당락에 영향을 주는 그런 비상한 재주가 있는가 하면은 이 우파는 이런 사건, 이런 59억 원 사건 같은 것도 제대로 다루지 않아가지고 2011년 대통령 선거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이게 좌우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이번 대선 공작 사건에도 나오지만은 거짓말도 이걸 사실인 것처럼 조작을 해가지고 선거에 큰 영향을 줘가지고 이번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떨어질 뻔하게 만드는 힘이 있는데, 이 우파는 문재인의 전화와 수임료 59억 원이라는 이 사실을 제대로 선전 활동에 이용하지 못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탄생하도록 만들었다. 이런 일이 계속 되풀이되면은 좌익 선동기구, 이 사실은 좌익 선동기구는 북한과도 연계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한반도의 좌익 선동기구가 거짓 뉴스를 통해서 멀쩡한 우파 정권을 무너뜨린다든지 반역자를, 부패자를, 사기꾼을 대통령에 당선시킨다든지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사이비 기자들과 사이비 언론이 주도하는 좌익 선동 기구를 분쇄하지 않으면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 언제 도둑 맞을지 모른다 하는 심각한 상태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니까 한국의 이 어린 민주주의는 사실은 불안정합니다. 감사합니다.